네, 말씀하신 대로 감기처럼 독감처럼 한번 앓고 지나가면 괜찮겠습니다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메르스가 약 35%, 사스가 약 10%였던 것에 비해서 2% 정도로 낮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러나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2%라는 것도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발견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고 그 질환에 특이한 치료제가 있지 않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으면 큰일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에 걸렸을 때에 병원에 가면은 낫는데 7일 걸리고 안 가면 일주일 걸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특이한 치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증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감기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면은 감기약을 사용하고 네. 열이 나서 힘든 경우에는 해열제를 쓰고 호흡 곤란이 있어서 힘든 경우에 산소를 투여하는 식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은 환자가 중증이고 폐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듣기로는 그 에이즈 치료제도 써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도 같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코로나19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비롯해서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새로 나온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같은 약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다수의 대규모의 동일한 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한 쪽과 치료를 하지 않은 쪽에서 이 약의 효과를 비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새로 나온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몇몇 환자들에서 이제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시도가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에게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에게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치료제를 쓰든 완치만 된다면야 환자 그렇죠. 입장에서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완치 판정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완치는 환자의 증상이 모두 호전되고 검사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할 때 했던 검사를 똑같이 다시 해서 검사가 2차례 음성이 나오면은 완치로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고 외출도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질환은 일반적으로 한번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의 특이 항체가 생겨서 최소 몇 개월 정도의 단기간에는 다시 걸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서도 정말 그런지는 아직 데이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건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감염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라고 하면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손 씻기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감염내과 전문의가 알려주시는 제대로 된 손 씻기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손 씻는 방법을 6단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희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손을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손을 이렇게 마주 비비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등을 비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깍지를 껴서 이렇게 씻습니다. 네 번째는 합창하듯이 손가락 등을 닦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돌려서 닦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톱 끝을 손바닥에 문질러서 닦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속도가 빨랐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 20초도 안 걸려서 다 끝나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물과 비누를 사용할 때는 40초 정도, 그리고 알코올제를 사용할 때는 20초 이상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자,
네, 교수님 한번 제가 더 시간을 재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 시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네. 세트를 6가지라고 쳤을 때 뭐 한 2번 이상 하라는 네. 말씀이군요.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손의 모든 표면을 다 닦을 수가 그렇네요.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짚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손바닥, 처음에 손바닥, 등, 손등, 깍지. 손가락 등. 아, 저는 이 합창 부분은 정말 몰랐어요. 합창하듯이 손을 마주 잡고 그러네요. 비벼준다. 네. 그리고 엄지. 내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쪽에 있는 엄지를 끝까지 안쪽까지 씻어준다. 네. 그리고 손톱 끝도 손톱 끝. 중요합니다. 네. 꽤 오랜 시간 씻으신 것 같은데 이제 겨우 30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 중요합니다. 30초 사실 이상. 이 위기 상황이 지난 이후에도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을 이렇게 씻는 게 맞겠죠. 네, WHO에서는 의료인이나 아니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또는 감염을 예방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이 손의 모든 표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손 씻기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고 싸우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예방의 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제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이 확진자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다들 정말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119에 걸려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거 보면은요. 네, 사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외출을 자제하기 네, 마련인데 몸이 아파서 못 다니는데. 뭐 크게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으로 이제 많이 다니는 동선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감기 약간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나 이상한가 이런 정도일 이렇게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독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하게 숨이 막힌다. 또는 거동이 힘들다 이런 경우로 심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유, 네, 설마 사람의 뭐 기본 체력에 따라 사람에 상황이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고요. 아마 초기 확진자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셨기 그렇죠. 때문에 동선이 복잡해진 건데 요즘은 약간의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아마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위기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을 아니겠지, 겁니다.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뉴스에서 보면은 내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음성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양성입니다라고 맞아요.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근데 무서워요. 왜 그런지 혹시 이 진단 키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 잠복기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수가 늘어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얼마 지나면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 몸 안에 바이러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 분비물에서 검사를 했을 때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 증상이 없어도 음성이 나와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러네요. 말씀이시군요. 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100% 정확할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잠복기에는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효용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의료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증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저 얘기를 듣자니까 좀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영상 20도 이상 되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뭐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떡해요. 네, 과거에 이제 비슷한 바이러스인 메르스 바이러스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불안정해지고 복제가 억제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제 적도에 가까운 더운 나라에서도 그러니까요. 유행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만으로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하기 합니다. 어허.